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상로의 미디어 해설입니다. 8월 25일 이재용 씨 1심 선고 공판이 있습니다. 이재용 씨는 특검으로부터 12년형의 징역을 부형받았습니다. 중앙일보 기사입니다. 8월 6일자 사설인데요. 여기 보면 이런 글씨가 제목이 있습니다. 이재용 씨 재판은 오직 증거와 법에 의해서 판결이 내려져야 된다. 이런 기사의 제목입니다. 여러분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재판이라고 하면 당연히 증거에 의해서 또 법에 의해서 그 결과가 나와야 되겠죠. 그런데 중앙일보는 새삼스럽게 이재용 씨 재판은 증거에 의해서 법에 따라 판결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신문 사설을 썼을까요? 두 가지 해석이 가능합니다. 먼저 첫 번째 해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무래도 언론사의 기자분들은 우리 일반인들보다 깊이 있게 알고 있는 내용이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말은 지금까지 우리나라 사법부에서 판결을 내릴 때 증거에 의하지 아니하고 법률에 따르지 않고 판사가 자의적으로 판결을 내린 경우가 있었을 것이다 라고 하는 추측을 가지고 기사를 썼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글쎄요, 이렇게 말씀드리면 과연 그럴까? 라고 여러분들 의아하시겠죠. 여러분, 특검이 이재용 씨에 대해서 12년 징역형의 구형을 내렸을 때 논고문이 있습니다. 여러분 컴퓨터 화면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용 씨 구형 논고문에는 이런 문장이 있습니다. 역사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대통령과의 독대라는 비밀이 커진 뒤에, 즉 박근혜 대통령과 이재용 씨가 독대를 했다. 그 뒤에 은폐된 진실이 있는데 시간이 지나면 드러나게 마련입니다.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직 안 드러났다는 것이죠. 즉 특검은 박근혜 대통령과 이재용 씨가 무슨 이야기를 했는지, 어떤 사실이 은폐되는지 모른다는 겁니다. 모르는 상태에서 기소를 했고, 어쨌든 특검은 모르지만 두 사람 사이에 나쁜 이야기를 했으니 판사께서 유죄를 좀 선고를 내려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런 문장이 있습니다. 국가와 국민을 위하기보다는, 삼성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룹 총수만을 위한 기업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떨쳐버릴 수 없었습니다. 두 가지 말씀을 드려야 됩니다. 기업이 국가와 국민을 위하지 않으면 처벌받아야 하나요? 대한민국의 모든 기업은 반드시 국가와 국민을 위해 하나요? 주주나 또는 기업의 사주를 위해서 일하면 그것은 처벌받아야 하나요? 또 의구심을 떨쳐버릴 수 없다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러면 특검은 의구심만으로 기소를 했다는 것입니다. 의구심만으로 기소를 했으니 법원은 의구심만으로 그 사람을 감옥에 가두고 징역형을 선고해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이런 문장이 있습니다. 피고인들이 진실이라고 주장하는 사실이 실제 진실이 아닌 범행 은폐를 대비하여 사전에 허위로 만들어 둔 것은 아닌지 유의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즉 이재용 씨는 사실이라고 얘기하지만 그것은 사실이 아니다. 거짓말이다. 대비용으로 만들어 둔 것이다. 이렇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누구 보고 살펴보라는 건지 특검은 아마도 특검에서는 살펴보지 못했으니 판사님께서 살펴보고 유죄를 인정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밖에 없습니다. 마지막 문장입니다. 대통령 기록물이나 공무상 비밀이라는 이유로 감추어진 사실도 머지않아 명확하게 드러날 것입니다. 이 문구를 보면요, 머지않아 명확히 드러날 것이다. 아직 드러나지 않았네요. 그러면 특검은
밝혀내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판사에게 부탁을 하는 것이죠. 이재용 씨에 대한 죄가 머지않아 밝혀질 테니까 미리 유죄를 인정해달라는 것이죠. 여러분, 다시 제 얼굴로 돌아와서요. 일반 기업에서 그 돈이 좀 사정이 급한 그 사원이 사장님을 찾아가서 이달 그 월급을 좀 가불해 주십시오, 이렇게 말하는 것은, 그렇게 부탁하는 건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검찰이 판사에게 저 그 피고인은 곧 범죄 혐의가 입증될 테니까 미리 입증된 것으로 생각하고 미리 유죄 판결 내주십시오라고 부탁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나라 특검, 검찰의 수준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검찰의 이 정도 수준이면 그럼 판사는 어떨까요? 판사 중에도 우리는 그 헌법재판소라고 하면 매우 다른 지방법이나 고등법원, 대법원보다도 더 헌법이니까 좀 더 법을 잘 지키고 그리고 증거에 입각해서 재판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헌법재판소에 근무하고 있는 헌법재판관들은 일반 다른 재판소에 근무하는 그 판사들보다 훨씬 더 유능하고 증거 위주로 법에 의해서 판단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과연 그럴까요? 여러분, 한번 다시 컴퓨터 화면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헌법재판소법인데요. 32조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헌법재판소에서 심리를 할 때 다른 기관에다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다만 재판소추 또는 범죄 수사가 진행 중인 사건의 기록에 대해서는 송부를 요구할 수 없다. 여러분, 잠깐 제 얼굴로 돌아와서요. 이 조항이 저는 좀 의아했습니다. 아니, 그 재판을 제대로 하려면 그 사람이 어떤 죄를 졌는지를 정확히 알아야 되니까 그런 것들, 지금 진행 중인 것들을 좀 자료를 달라 이렇게 요구하는 것이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그 사람의 범죄 행위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데 왜 이것을 막았을까? 왜 이 법에, 헌법재판소법 32조가 범죄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해서 수사기관, 경찰이나 검찰에 그 기록을 넘겨달라고 요구해서는 안 된다라고 했을까요? 여기에 매우 깊이 있는 뜻이 있었습니다. 어떤 뜻이냐면, 대한민국 국민은 모두가 다 재판을 받을 권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다른 사람으로부터의 재판이 아닌 법원으로부터 재판을 받을 권리가 있다는 것이죠. 즉, 어떤 사람이 죄를 졌는데 아무나 불러다 놓고 재판해서 저 사람 유죄다라고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오직 법원에 의해서만 재판을 받을 권리를 국민이 기본권으로 갖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헌법재판소도 법원이니까 아니라는 겁니다. 헌법재판소는 그러한 법원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한 법원은 지방법원, 고등법원, 그리고 대법원만이 갖고 있는 고유한 권한이라는 것입니다. 다른 기관이 어떤 그 피의자에게 재판을, 이건 내가 당신 재판하겠어, 재판해야 돼 라고 얘기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것은 법원의 권한을 침해하는 것뿐만 아니라 개인의 기본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따라서 헌법재판소가 탄핵심판 초기부터 특검에다가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수사 기록을 넘겨달라라고 얘기했던 것은 법률 위반이라는 것입니다. 당시에 여러 변호사들이 지금 헌법재판소가 헌법재판소법 32조를 어기고
특검에서 수사기를 넘겨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하는 사실을 말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법을 어기지 말라고 몇몇 변호사들이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헌법재판소는 이 요구를 묵살했고, 그리고 대부분의 거의 모든 우리나라 언론은 헌법재판소가 헌법재판소법 32조를 어기고 있다는 사실을 보도하지 않았습니다. 또 다른 조항을 한번 보겠습니다. 최근에 밝혀진 건데요. 조갑제닷컴의 우종찬 기자가 밝혀냈죠. 헌법재판소법 51조입니다. 잠깐 읽어보겠습니다. 피청구인에 대한 탄핵심판 청구와 동일한 사유로 형사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경우에는 재판부는 심판 절차를 정지할 수 있다. 즉, 특검에 의해서 수사를 받고 있으니까, 형사소송이 진행되고 있으니까 헌법재판소는 탄핵심판을 정지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이렇게 말할 수 있죠. 다시 제 얼굴로 돌아왔어요. 정지할 수 있다니까 정지하지 않을 수도 있는 권한이 헌법재판소에 있는 거 아니냐. 맞습니다. 헌법재판소는 탄핵심판 절차를 중지하지 않을 그런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는 무엇인가 하면, 그렇다면 판결문에 반드시 헌법재판소법 51조에 탄핵심판을 정지할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정지하지 않은 사실에 대하여 왜 정지하지 않았는지를 자세하게 소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자세한 소명 절차가 헌법재판소 판결문에는 빠져 있습니다. 대신 헌법재판소 판결문에는 어떠한 것이 들어있는가 하면 매우 우스꽝스러운 것이 들어있습니다. 모 일간 신문사의 간부가 중국의 고사성어를 자기 멋대로 해석을 했습니다. 그것을 헌법재판소의 판사가 읽었습니다.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판결문에다가 집어넣었어요. 자신의 유식함을 표시한 것이죠. 잘못된 고사성어를 인용한 것입니다. 자신의 유식함을 과시하기 위해서 국민 대다수의 선택에 의해서 선출된 대한민국의 대통령을 파면하는 그런 결정문에 자신의 유식함을 허구에 잘못된 중개 고사성어를 집어다가 인용한 것이죠. 또 헌법재판소는 조금만 주의를 기다렸다면, 조금만 관심 있게 봤다면 금방 확인할 수 있는 사실, 그것이 허구라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절차 없이 잘못된 사실들을 유죄로 인정하여 탄핵심판을 했습니다. 여러분, 아까 중앙일보 사설이 왜 이재용 씨의 유무죄는 증거와 법에 의해서만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사설을 썼는가에 대한 첫 번째 이유, 첫 번째 추리는 우리나라의 검사나 판사가 증거나 법에 의해서 부형을 하거나 또 판결을 내리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그 사례로 특검의 구형과 헌법재판소 판사들의 판결문을 보면 그런 추론을 해도 무리는 없을 것 같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여러분, 두 번째입니다. 왜 중앙일보가 이재용 씨 재판에 오직 법원은 증거와 그리고 이 법에 의해서만 판결이 된다라고 말했을까, 주장했을까? 두 번째 추론입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난번 연말에 최순실 씨 사건이라고 하죠. 중앙일보는 객관적인 사실, 확인된 사실을 보도하는 데 소홀했습니다. 오히려 시중에 소문을 증폭했고 확산시켰고 왜곡했습니다. 많은 사실들이 왜곡됐고, 그리고
심지어 그러한 그 사실들을 창조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왜 지금 와서 중앙일보가 법원의 판사들은 증거와 법에 의해서만 재판을 해야 된다고 말했을까요? 양심의 가책을 받았을까요? 아니면 자신들은 그렇게 이 사실대로 보도하지 않았지만 판사들은 제대로 좀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소망일까요? 글쎄요. 그 판단은 여러분에게 맡깁니다. 저는 이번 25일 날 얼마 남지 않았네요. 이지용 씨 판결을 기대합니다. 저는 무조건 이지용 씨에 대한 무죄를 주장하지 않습니다. 또 제가 이지용 씨 무죄를 주장할 만큼 깊이 있게 알고 있지 못합니다. 다만 바람이 있다면 특검의 문장, 헌법재판소의 판사들이 쓴 문장, 그것은 잡문에 불과합니다. 명문장이 아니라는 것이죠. 특히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이 쓴 판결문은 일국의 국가 원수를 파면시키는데 그렇게 중요한 결정을 내리는 결정문에 본인들의 유식함을 자랑하려고 한 그런 흔적도 보이고 사실화되도 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은 법관으로서의 소명의식이 없었습니다. 판사로서의 양심이 없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 심판은 그들에게 있어서 프랜차이즈 업주의 갑질에 불과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25일 이재용 부회장의 삼성 부회장의 1심 판결은 잡문이 아닌 명판결문이 나오기를 기대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